안녕하세요. 켈리 말레이입니다. 아직 이 이름을 쓰는 게 익숙하진 않은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걸로는 레디 밸리드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의 정석이다.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이해와 RTL 설계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길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의 핵심은 핸드쉐이크라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주고받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뭔가 인간적인 눈치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지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영어로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해당 이제 레디와 밸리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는 서로 다른 처리 속도를 가진 IP들 사이에서 데이터의 유실 없이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반도체 A와 뭐 어떤 반도체 B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개 간에 이제 뭔가 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유실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잘 이제 받기 위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핵심 신호와 인터페이스 정의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우선 데이터 공급자, source와 그다음에 데이터 소비자, sink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제미나이로 해당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네요. 하여튼 이것이 의미하는 뉘앙스만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다시 첫 번째로 공급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효하다, valid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valid의 방향은 데이터를 주는 source, 공급자부터 이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sink로부터 가게 되겠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저희 디지털 세계에서는 1이 보통 이제 유효하고 0이 이제 유효하지 않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파이썬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 valid가 1이다라는 것은 내가 소스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즉 소비자에게 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올바른 데이터야 라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 대해서 보자면 소비자는 이제 내가 받는 역할이고요. 소비자는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막 지금 바쁜데 누가 자꾸 나한테 뭘 주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혹은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나 받을 준비가 됐어 라고 레디 신호를 이제 소스 쪽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이면은 ready하다 딱 준비가 됐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0이면은 지금 나 못 받아 보내지 마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보시면 산업표준 용어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앞에 쓰는 프리픽스로서 M 언더바, 뭐 S 언더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산업표준 용어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역할에 따라 소스와 싱크가 결정하게 되면서 더 많이 쓰는 단어는 결국 마스터와 슬레이브다. 네, 이제 핸드쉐이크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핸드쉐이크는 저희 말로 악수잖아요. 즉 언제 데이터를 주고받냐? 뭐 너무나도 직관적이지만 데이터 전송이 오직 source의 valid와 sink의 ready가 둘 다 high였을 때 1과 1일 때에만 이제 그때만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는 항상 홀드돼야 된다. 이게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설계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이쁘게 착착착착착착착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는 유지를 하고 싱크 쪽, 즉 어떤 소비자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간 이후에 데이터를 바꿔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염두하지 않고 설계를 하시다가 많은 설계가 진행되는데 해당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굉장히 나중에 골치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옆에 이제 그 웨이브폼을 보시면은
네, 이쪽이 예를 들어 source, 이쪽을 sync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sync가 이제 ready를 보내고 source가 valid와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인데요. 이제 source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항상 데이터가 지금 나는 항상 데이터를 많이 보낼 거고 이 데이터는 내가 주는 유효한 데이터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ready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포인트고요. 절대 여기서 다른 데이터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락 사이클에서 보시면은 ready가 올라왔다. 즉 이 해당 싱커가 나 데이터를 가져갈 준비가 됐어 라고 보내고 데이터가 이동을 하면서 다음 사이클에 이제 D0에 대한 데이터를 싱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에서는 D1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주고 있는 건데 다음 사이클에서 뭔가 지금 이 싱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디가 내려간 상태이고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고 다시 한번 싱크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이때 핸드쉐이크가 일어나면서 데이터를 싱크가 가져가게 되는 해당 간단한 프로세스를 봐봤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트랜스퍼, 데이터의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스의 valid와 유효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와 이제 sync, 즉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소비하는 녀석인데 받을 녀석인데 그 녀석이 ready인 시점에서만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별로 한번 봐볼까요? 아까 앞에서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봐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공급자인 소스는 준비가 되었지만 이쪽 소비자가 아직 바쁜 상태다. 싱크가 뭔가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받은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싱크인데 다음번에 어떤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줄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 데이터를 줄 놈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도 데이터를 옆에 단으로 못 넘기고 있는 상태라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못 받는 상황이다 라고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소스는 싱크가 ready 1을 보낼 때까지 데이터 버스에서 고정해서 데이터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싱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미리 준비되어 데이터를 1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받을 준비가 됐어. 빨리 내놔 이러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즉 소스가. 이런 경우에는 소스가 데이터를 띄우는 즉시 레디가 확 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랄까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마 나 용돈 줘 이러다가 엄마가 이제 용돈을 지갑에서 꺼내자마자 내가 돈을 확 채가는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예의 없이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겠지만 여튼 예시가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데 지연 속도를 최소화하고 지연 속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고속 IP들이 대기 시에 레디를 1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셋을 한 그 시점에 바로 레디를 올려도 버린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설계 노하우가 있겠죠. 네,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는 동시성인데 가장 아이디얼한, 즉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maximum throughp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밸리드와 레디가 동시에 하이를 유지하면 매 클럭 사이클마다 전송이 발생합니다. 즉 나는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은 항상 나에게 뭔가 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에 무슨 떡 찍는 거 아시죠? 일본 사람 떡 찍는 거 막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떡을 엄청 빨리 찢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이제 파이프라인 설계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케이스다, 이상적인 케이스이며 AXI 버스트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찍을 것 같은데 AXI 버스트 전송의 핵심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금 빠진 게 또 있긴 한데 뭐 보통 맞습니다. 슬레이브 단에 이제 밸리드와 레디와 데이터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슬레이브 단이라 하면 이제 뭔가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가 이제 주는 이제 밸리드와 데이터. 그래서 인풋이죠.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거. 여기는 슬레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소스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가는 거, 즉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아웃풋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번에는 마스터 단의 밸리드와 마스터 단의 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녀석, 싱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RTL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백프레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간단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의 싱크가 바빠서 레디를 0을 보내게 되면은, 즉 내가 데이터를 못 받아 라고 앞에어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이 신호가 계속 앞으로 계속 전달이 돼서 흐름을 멈추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설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모듈을 설계한다, 아니면은 레디 밸리드 핸드쉐이크 모듈에 대한 것만 설계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큰 디자인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러면 레디에 대한 패스가 엄청 길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가 5명이 있는데 5명한테 못 받아 라고 전달하면은 그것만큼 이제 딜레이가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 친구 한두 명 간에서 이제 나 못 받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이제 몇 명의 친구, 막 100명의 친구가 쭉 늘어져 있는데 계속 못 받아 하면은 100번째 친구한테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긴 일종의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스가 길어지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특정 주파수의 조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선생님이 너네 이 A라는 단어를 전달해, 10초 안에 전달해라고 했는데 10초 안에 A부터 100까지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말한 단어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히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초에 전달해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디 패스가 길어지면 타이밍이 위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디 패스를 잘 끊어줘야 하고요. 그걸 위한 것이 이제 스키드 버퍼나 파이퍼 같은 걸 넣어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10명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잘라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시간을 잘라버린다기보다는 그 길게 만들어진 패스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 예시 같은 경우는 시간상 다음번으로 넘기고, 네, 마지막으로 설계 시 주의해야 될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컨비네이셔널 루프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합 회로가 이제 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막 조합이 되다 보면은 막 레디가 밸리드 의존하고 밸리드가 레디 의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일종의 리그레션 컨비네이셔널 루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합성해서 타이밍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나중에 뭐 어려우면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데이터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내가 친구가 데이터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바꿔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이제 레디를, 싱크는 밸리드를 기다리면서 서로 영원히 멈추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설계를 잘하면은 이제 방지할 수 있겠지만,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제 레디 밸리드는 1일 때만 데이터 전송이 발생된다. 이것이 이제 레디 밸리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프레셔를 통해서 이제 유기적인 플로우 컨트롤러 구현, 이거는 뭐 좀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RTL 설계 시에는 타이밍 크리티컬 패스와 루프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들이 나중에 합성에 큰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이 만든 디자인을 다시 재수정해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RTL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도 보고 RTL 코드도 보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